중국 경제에 또 한 번의 엄청난 충격파가 몰려왔습니다. 중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심리적 지지선이던 2%선이 무너져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 경제 전망이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되면 관세 폭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더 나쁘다는 점입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1.9775%를 기록했으며 30년물 수익률도 지난달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국채 금리 수익 아래로 떨어진 후에 2.16%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채 금리가 이처럼 하락하는 것은 중국 제조업 경기는 개선되는 반면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는 등 경제가 불균형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제조업 경기 개선도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의 관세 폭탄 전에 재고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수치에 사실상 눈길을 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OCBC 은행의 토미스의 아시아 거시 경제팀장은 중국 국채 가격 상승세, 그러니까 금리 하락세는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여전히 취약한 경제 펀더멘탈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국채를 순매수한 것도 채권 물량 증가 영향을 상쇄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시에테 제네랄의 성기용 아시아 거시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선을 깬 것은 예상했던 방향이긴 하지만 조금 빨리 나타났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와 관련된 압박은 계속 나오겠지만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금방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눈여겨볼 것은 이번 중국의 국채금리 하락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채권이 현재 대부분의 주요 글로벌 채권, 특히 미 국채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 수익률 하락은 위안화에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위안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말 동안에 이른바 브릭스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한 후 2일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7월 이후 달러 대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브릭스 국가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를 향해서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게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란 수출 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브릭스는 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나라가 2009년 결성한 연합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문호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브릭스를 향해 경고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향해 트럼프 당선인이 거칠게 무역 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브릭스는 중국이 앞장서 가지고 영내 통화 활용을 늘리는 식으로 달러화 사용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브릭스 국가 간의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디지털 기축통화 구상을 펼치라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그런 달러 패권 도전에 강력한 레드카드를 제시한 것입니다. 올해 9월 30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4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중국 인민은행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리셔스 중앙은행이 양자 간 현지 통화 수합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신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브라질, 캄보디아, 세르비아에서는 위안화 청산은행을 설립하고
홍콩 통화청과 공동으로 3연락 3편의 등 금융협력 심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2024년 8월 기준 위안화는 글로벌 결제의 4.69%, 글로벌 무역금융의 5.95%를 차지해서 세계 두 번째 무역금융통화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크게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관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브리스 국가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발언은 중국이 달러 패권 도전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사라지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정부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관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관세 수입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 부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11.7%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이게 2023년 수입 기준 가중 평균인데요. 바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내년 7월께 20.2%로 오르고 그리고 2026년 3월께 28.2%에 이어서 2026년 9월께 36.2%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예측 불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중국 관세 수준이 3단계 인상을 거쳐서 현재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에게 충격적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해서 잠옷, 볼펜 등 소비재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수준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제안했던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어서 이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2026년 9월까지 자본재, 중간재 등 타깃시된 상품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현행 25%인 이들 제품의 관세 수준을 75%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또한 중국 이해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현행 1.2%에서 2026년 3월과 9월 각각 2.6%, 3.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고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간재, 자본재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은 현행 2.6%에서 내년 7월에 3.8%, 2026년 3월에 6.2%, 2026년 9월에 7.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치 자체는 중국보다 훨씬 낮지만 2년 뒤에 현재의 3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통과 이후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 그러면서 이 경우 전 세계 상품 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현행 21%에서 18%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 가운데 83%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캐나다, 멕시코 등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예측치가 높긴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하면 그 여파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에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는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대선 승리 이후에 지난 11월 25일에는 마약 유입 문제를 이유로 취임 첫날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과거 이력을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이 금융시장이 혼란을 초래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을 설계 집행해 나갈 경제팀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이를 월가에서는 경제적 혼란보다 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한 관세 부과에 대한 전략적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센트는 정부 세수 증가 및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관세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3% 이상 경제 성장률이 우선순위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관세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소비자 타격 시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경제팀이 관세 추진 과정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기는 전 세계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경제 자체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그에 대응한 반격을 할 것이라 그러면서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초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일본에도 유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관세 폭탄을 중국 경제가 헤쳐나가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2기의 중국 경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